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하죠. 특히 전셋집 구하기는 정말 최고 난이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 백제대로 KT 사거리 부근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 부동산 앱을 통해 확인해봐도 수십 건의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있고요. 전주에서 귀한 신축답게 가격 또한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까? 본래 새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이들이 설렘 한가득 안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던가? 라는 물음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전세 물량들은 이미 집을 가진 누군가의 소유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주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했겠죠. 이렇게 새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전세 매물이 쏟아져 오는 레파토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집 없는 자들에게는 조금은 씁쓸한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벼랑 끝에 몰렸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의 심경이 딱 이렇다고 하네요.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는 폭풍우가 밀려오는 겁니다. 매출은 바닥을 치는데 은행에 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지금 이 시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 들어봅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임규철 전 회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두 달쯤 지났습니다. 네네. 네, 그 전과 비교해서 분위기는 좀 나아졌나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일상회복으로 저희 이제 뭐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 매출은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미 한 3년 가까이 누적된 피해가 회복되는 데는 그래도 아마 최소한 4,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위기 속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고물가, 뭐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뭐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은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어느 정도나 회복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뭐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뭐 지역 축제, 뭐 각종 행사, 뭐 소모임, 단체 모임 등이 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뭐 지역 내 관광지뿐만 아니라 뭐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침체됐던 경기 회복에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워낙 기간이 길었던 것이 있어서 좀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들어보니까 요식업이나 숙박업 쪽은 지금 매출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와중에 여전히 좀 어려운 업종이 있어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중이용업소, 뭐 특히 음식, 카페, 뭐 관광, 여행, 숙박업들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뭐 지역에 뭐 전라북 도내도 마찬가지고 전주권 내에도 뭐 상권에 따른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업종은 그래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프리랜서로 움직이고 있는 문화예술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체육시설, 그리고 워낙 타격이 컸던 그 영업을 거의 전무하게 못했던 뭐 유흥업, 단란 그런 쪽이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목욕탕 생각했거든요. 목욕탕이요? 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목욕탕들은 조금 아무래도 덜 사람들이 다니죠. 그리고 요즘은 동네 목욕탕은 별로 없고 사우나, 대중 사우나로 많이 몰리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그분들도 뭐 이렇게 크게 뭐 개인 이렇게 작은 목욕탕들, 동네 목욕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금 물가 상승이라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로 인한 타격이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021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5%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까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5.4%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물가가 좀 올랐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소상공인 자영업 저희 이제 사업장에서는 특도 거기에 뭐 유통업체까지 이제 물가 상승은 좀 직격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유통업은 이제 또 경유 사용하고 요소수 네네네. 사용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들어지셨다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생활 물가들 중에서 방송에서 많이 나왔지만 뭐 식용유, 물가루, 밀가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인상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뭐 통닭집, 중화요리, 분식집 뭐 이런 부분에 업주님들께서 어려움을 좀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음식값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매출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좀 줄어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네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대출금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저희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의 자기 자본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 2년 반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대의 빚더미 속에 지금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대출 좀 많이 받은 또 다중 채무자들이 좀 많이 있고,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도내에 2020년에서 2022년 3월까지 약 8만 1,615개의 사업장에서 1조 7,670억 정도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네. 일부 이제 갚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금액이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도 대출을 받고 또 이 코로나를 견디기 위해서 또 추가 대출을 받고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자 부담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해주는 금액도 있지만 그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소상공인 사업장들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데들은 또 매출액이 좀 나왔던 데들이 인력 부분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실은 받은 것도 많아요. 어떡해. 그 부분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한 2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50조 정도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국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버티려고. 네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정부에서 풀었던 손실지원금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됐습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1차 손실지원금, 방역지원금식으로 1차 때 100만 원, 2차 때 300만 원, 그리고 지금 3차 손실보증금으로 600에서 800, 1000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줬는데 그래도 숨통을 트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됐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네. 다만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과거에 100만 원, 300만 원보다 손실보증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상자로 안 들어가신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뭐 좋지만 그 대상이 안 된 분들은 뭔가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새 정부 들어서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손실 보상의 법에 의해서 네네. 지난 4월 1일에서 4월 17일 저희가 거리두기 기간에 있었던 손실 보상금을 선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손실 보증금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과거에 10만 원 했는데 이게 50으로 늘어났고 최하가 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네. 손실 보상금식으로 선지급을 100만 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서류도 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그 매출의 감소율하고 영업 기준일만 따지다 보니까 해당이 될 것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도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것 또한 또 불만의 목소리는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기준이 지금 엄격하군요. 네네. 네,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어깨 좀 펴나 싶었더니 연달아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현재 심경을 표현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모든 걸 책임져 주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장 대표님들이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감염병 사태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걸 좀 만전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잘 이겨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새 정부 다음 달 시작될 민선 8기 행정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30초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부분하고 지금 100%는 확대하신다고 했으니까 대상자 확대가 좀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에서도 전라북도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저희가 작년 2월에 해놨어요. 네. 그런데 예산이 책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내 지자체에서도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조례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새 정부와 그리고 다음 달 시작된 민선 8기 행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소상공인협회 임규철 회장이었습니다.